오늘은 정리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정리 1. 그릇된 관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것도 참된 것이 참인 한에 있어서 참된 것의 현재에 의해 제거되지는 않는다. 자, 이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이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관념이라는 것은, 관념은 전부 옳은 것이죠. 신과 연루되어 있는 한. 자, 그런데 그릇된 관념이라는 것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것. 자, 여기서 포지티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포지티브가 자주 등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와 관련된 어떤 포지티브한 것, 즉 여기서 포지티브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표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표상, 우리가 가지는 감정에 대한 표상, 이 표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참인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된 관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이치, 참된 정보, 참된 사실에 의해서 현재에 의해 제거되지는 않는다. 참된 것의 현재, 여기 현재는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존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현존. 자, 정명을 봅시다. 오류, 허위는 단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만 있다. 그러니까 그 관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또한 타당하지 못한 관념은 오류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관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적극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오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라고 불릴 만한 적극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관념은 항상 참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못한 관념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념 자체에는 어떤 타당하지 못한 어떤 오류라고 불릴 만한 적극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무슨 말인가는 지금 예가 나오기 때문에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념은 신에 관계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참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제2부 정리 35는 오류는 관념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의 결핍이나 단편적이고 혼란된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관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식이 모자라거나, 즉 단편적이거나 또 혼란되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제2부 정리 33은 관념에는 오류로 일어나는 포지티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념 참이니까 그 오류로 인해서 포지티브한 것이 그 안에 그 관념 자체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2부 정리 32는 모든 관념은 신으로부터 온 것인 한 모두 참되다. 모든 사물은 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니까 그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관념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맞죠. 그러니까 관념은 모두 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릇된 관념이 지니는 적극적인 것이, 즉 잘못된 인식 안에 어떤 적극적인 것이 있다면 참된 것이 참인 한에 있어서 참된 관념이 그 참되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참된 것의 현재에 의하여 제거된다면 참된 관념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며, 현재, 프레젠스라고 제가 영어로 표현했죠. 현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거될 것이며, 이것은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라는 말은 조리에 맞지 않다, 상충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릇된 관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것도 해서 처음 정리가 반복되죠. 정명이 끝났습니다. 제3부 정리 4가 인용되어 있는데, 사물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이거 여러 차례 다루었죠. 자체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본성이 결코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는 수명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자기가 자기의 수명을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수명이 끝나고 사물이 파괴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존재를 말합니다. 프레젠스. 따라서 현존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릇된 관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것을 먼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인다 에서 태양은 실제로 동전 크기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릇된 인식, 여기서는 그릇된 관념이죠. 그럼 동전만한 크기라는 그 그릇된 인식인데,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것이란 포지티브한 것, 즉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포지티브하다는 뜻입니다. 포지티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양성적이다, 음성적이다, 또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타당한 의미가 affirmative,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동전 크기만하게 우리 신체에 표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상되는 것, 이렇게 명사화 시켰을 때는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하고, 심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미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인 것이 참인 한에 있어서 라는 문구는, 참된 관념은 태양이 지구 부피에 130만 배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참이죠. 동전만한 크기가 아니라 지구 부피의 130만 배나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참된 관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의 현존이 태양이 동전 크기만하게 보이는 우리 신체의 표상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태양을 표상할 때에 언제나 동전만한 크기를 머리에 떠올리며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물에 비친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지만 물에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신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상이 만일 동전만한 크기의 태양이나 물에 비친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이 참을 제거하는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표상이기 때문에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참이 참을 제거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서두의 그릇된 관념이란 태양의 크기가 실제로 동전만 하다는 인식이 그릇되다는 것이지 그 인식과 관련된 동전만한 표상이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의 실제 크기를 알더라도 동전만한 표상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석, 이 정리는 제2부 정리 16의 개2에 의해 더욱 명백하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표상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인간 신체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나타내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정신이 오류를 범한다고 이야기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 오류를 보면서 잘못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로부터 약 200피트 떨어져 있다고 표상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태양의 참다운 거리를 알게 되면 이 오류는 이제 머릿속에서 제거가 되지만 표상은 즉 신체가 태양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었지만 태양의 본성을 나타내는 태양의 관념은 제거되지 않는다. 표상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는 신체가 나타내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 한에 있어서 참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라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태양의 참다운 거리를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표상할 것이다. 자, 그래서 왜 표상이 200피트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일정 이상을 우리의 표상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부 정리 35의 주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태양을 그처럼 가깝게 표상하는 것은 태양의 참다운 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은 신체가 태양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어서 태양의 크기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 나타나는 표상을 정신이 그것을 그 표상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200피트 정도의 거리 이상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태양을 우리가 표상하기 때문에 동전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상 자체는 참이지만 200피트 거리의 태양이 존재한다거나 실제로 태양의 크기가 동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게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만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수면에 부딪힌 태양의 광선이 우리의 눈에 반사될 때 우리는 태양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표상한다. 정신을 그릇되게 하는 다른 표상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표상들은 신체의 자연적 상태를 나타내든 신체의 활동 능력의 증대나 감소를 나타내든 간에 참된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참된 것의 은존에 의하여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념이 참되든 또는 우리의 신체 활동 능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든 그것에 의해서 표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죠.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양의 표상은 빛의 성질에 의한 표상이지 실제 태양이나 달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상은 빛의 성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참이지만 그것을 실제 태양이나 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태양이 그 표상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 알고 어떤 해악을 두려워할 때에 올바른 정보를 듣고 공포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확실히 닥쳐올 어떤 해악을 두려워할 때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공포가 사라지는 일도 일어난다. 따라서 표상은 참된 것이 참된 한에 있어서 참된 것의 현존에 의해 소실하는 것이 아니라 제2부 정리 17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표상하는 사물의 현재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보다 강력한 다른 표상이 나타남으로써 소실하는 것이다. 이제 갑자기 공포라는 감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론입니다. 보통 이 주인공은 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2부 정리 17이 인용되어 있는데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그 외부의 물체의 존재 또는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까지는 그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고찰한 것이다. 여기 여러 번 다루었죠. 다시 부연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A에서의 표상은 지금 마지막 예를 다루고 있죠. 공포라는 감정입니다. 이제 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태양의 일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태양에 의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된 관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표상은 참이기 때문에 신체가 지닌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관념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감정이 참된 정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는 것은 그 정보가 참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상이 이루어지는 감정보다 더 큰 강력한 힘에 의한 표상이 존재할 때만 그 표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예를 든 것이고 이 정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포라는 감정의 표상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그 표상을 배제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표상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포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의 현존이 아니라 참되고 참되지 않고 하는 이 현존 자체가 아니라, 즉 여기서는 올바른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표상을 제거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다른 표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려는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제4부 제목이 인간의 예속과 감정의 힘이죠. 즉 인간은 어떤 감정의 표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자체가 아니라 더 강력한 다른 표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